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자산이고 가장 비싼 투자 상품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아파트가 인허가를 받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각종 혜택과 인센티브를 모두 받은 뒤 정작 입주가 끝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먹튀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 개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은 더 높은 용적률을 받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수가 늘어나면 분양 수익도 늘어납니다. 사업성은 좋아지고 조합원들의 이익도 커집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혜택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달라. 주민공동시설을 외부 시민들에게 개방해 달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면 추가 용적률이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인 셈입니다. 공공은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 주체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일부 단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보안이 불안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결국 입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개방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이용 시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실상 폐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울시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혜택은 받았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에는 여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 카페를 비롯해 여러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이후 상황은 달랐습니다. 실제 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 이후에야 외부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한 주체와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합이 약속한 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안 문제가 있다. 관리 부담이 크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센티브는 이미 받지 않았는가? 그 혜택으로 지어진 아파트 아닌가? 그렇다면 약속도 이어져야 한다.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DH 아너힐즈 사례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부인 출입을 막는 담장이 설치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벌금이 부과됐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벌금 100만 원은 누구에게 부담일까요? 평범한 시민에게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수조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한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게도 그럴까요? 어쩌면 일부 단지에서는 벌금보다 폐쇄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관련 운영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단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축물 등록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기준은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지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의무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에게
그대로 승계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존재합니다. 인센티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대상은 사라집니다. 조합은 해산되고 입주민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행정관은 제재하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국 갈등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개발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낡은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고 재개발을 통해 도시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은 늘 함께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공성과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공공성만 강조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기여가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 논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승계할 의무를 명확히 만들 것인지, 어떤 수준까지 강제할 것인지, 보안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계약도 신뢰이고 정책도 신뢰입니다. 약속도 신뢰입니다. 만약 인센티브를 받을 때 한 약속이 나중에 쉽게 무시된다면 앞으로 누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반대로 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떤 의무가 승계되는지,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작된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모습. 개발의 혜택은 받고 싶지만 그에 따른 의무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습.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무한정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미래의 도시 개발은 재건축과 재개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원칙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받은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거주민의 의사가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과 사적 재산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